우주의 충돌 코스에 대비하세요. 천문학자들은 45억 년 후에 강력한 은하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나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볼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의 태양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행성의 고향인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할 겁니다. 흥미진진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은하계가 다른 은하와 충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니요, 그렇게 옛날까진 말고요. 2018년 유럽 우주국은 마침내 은하계와 이웃 별들의 가장 상세한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초정밀 우주 망원경인 가이아 미션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죠. 2013년 12월에 우리 은하의 3D 지도를 그리려는 야심찬 목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망원경이 작업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10억 개 이상의 별들을 분류했고 200만 개 이상의 별들의 거리와 움직임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2018년 천문학자들은 가이아 미션에서 받은 새로운 자료를 보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마치 이 망원경이 은하수를 돌고 있는 새로운 은하를 막 발견한 것 같았죠. 이것은 안틀리아 2로 명명되었으며 천문학자들을 한없이 당황시켰습니다. 먼저 새로이 발견된 은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은하수의 또 다른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 크기 정도로 가로가 14,000광년에 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틀리아 2는 매우 희미합니다. 대마젤란 은하보다 10,000배는 더 희미하죠. 게다가 굉장히 분산되어 은하 원반부에 잘 숨겨져 있고요. 아마도 그래서 여태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제가 또 앞지르고 있나요? 문제는 은하계는 다른 은하에 의해 궤도를 돈다는 거죠. 행성과 같은 작은 은하들은 달에 의해 궤도를 돌고 별들은 행성들에 의해 궤도를 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고향 은하인 은하계는 또한 여러 개의 자체 궤도가 있는데요. 불행히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위성은 크고 작은 마젤란 은하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안틀리아 2는 너무 희미해서 심지어 경험이 많은 천문학자들조차도 발견하기 힘들지만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한 새로운 연구에서 안틀리아 2가 우리 은하계 바깥 원반에 있는 수소 가스를 교란시키는 이상한 파도 형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한 천문학자들은 여러분이 요즘 볼 수 있는 이 소란이 우리 은하계가 수억 년 전 안틀리아 2와 충돌했을 때 생겼을 거라고 믿고 있죠.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이 파동에 대해 몇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가이아 덕분에 이 현상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면에 우주망원경이 발견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하기 전에는 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의 수소가스 활동을 안틀리아 2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이론들이 있었죠. 2009년 천재 물리학자인 수카냐 차크라바티와 그녀의 동료들은 후에 안틀리아 2호가 발견될 지역에 외소 은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보가 수신되자 연구팀은 안틀리아 2가 과거에 가졌을 궤적을 계산했죠. 그들은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 시뮬레이션들은 외소 은하의 현재 위치뿐만 아니라 두 은하의 충돌로 인해 생긴 파동까지 계산했습니다. 이 연구가 있기 전 다른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외곽이 동요한 건 다른 위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하는데요. 그 위성은 궁수자리 외소 타원 은하입니다. 와, 이름 너무 길다. 다시는 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너무 길어서 말하기 싫은 은하의 중력은 은하계의 파동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 은하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죠.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수가 안틀리아 2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많이 흡수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물질 일부는 은하계와 외소 은하의 조수 상호작용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물질은 약 10억 년 전에 이 둘이 충돌했을 때 우리 은하에 흡수되었을 수도 있죠. 만약 이 이론이 정확하다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매우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놀랄 것도 아닌 게 이런 식으로 안틀리아 2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암흑물질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외소은하에 이상하게 확산된 상태는 그 지역에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지역은 지구 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우주 시험실로 변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어쨌든 다음번 가이아가 새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2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천문학자들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충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천문학자들은 몇십억 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겐 그 충격에 대비할 시간이 있죠.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은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충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억 년 후 우리 은하가 대마젤란 은하와 충돌할 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별과 먼지의 나선은 우리 은하로부터 20만 광년 떨어진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없지만 약 20억 년 후에는 두 천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아마도 화요일일 것 같네요. 얼마나 장관일까요? 은하수가 작은 은하계에 가까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깨어나 대마젤란 은하의 별과 가스 구름을 으스스한 열정으로 집어삼키기 시작하죠. 이 새로운 음식 덕분에 구멍은 지금보다 8배 더 커지고 아마도 준항성으로 변하게 될 텐데, 이것은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밝은 것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 지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 현상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놀라 가만히 서 있죠. 우주 폭죽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로 깨어난 우리의 블랙홀은 아주 밝은 방사선의 긴 분출구를 뿜고요. 블랙홀이 준항성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숨막히는 광경이 될 거예요. 이 천체들에 관해선 이들의 빛이 우리 은하 전체에서 나오는 빛보다 최대 10,000배 더 밝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밤하늘은 빛나는 새 장식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준항성은 몇몇 별들을 없애고 다른 별들을 궤도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든 별자리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이 충돌과 준항성의 잠재적 형성이 우리 행성에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겁니다. 더욱이 준항성의 방사능도 태양계의 평화를 어지럽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은하계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극미합니다. 아주 작죠.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은 어떨까요? 우리 태양계가 이 재앙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속 109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한 대로 실제 속도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2012년까지 연구원들은 충돌이 일어날지 아닐지도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합쳐진 구조적으로 새로운 은하계인 밀크드로메다나 밀코메다의 출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에 은하계의 슈퍼 짱짱 긴 수명을 고려한다면 이런 충돌은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은하가 3천억 개 이상의 별들의 고향이고 안드로메다 은하엔 1조 개 이상의 별들이 들어있지만 은하계가 합쳐지는 중에 여러 개의 별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에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태양 직경의 3천만이죠. 간단히 말해서 태양이 탁구공 크기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1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완두콩 크기일 것이고 우리 은하 전체는 3천만 킬로미터의 넓이가 될 겁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는 탁구공이 우주에 매 3km마다 걸려있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 같네요. 좋아요. 이제 우리 은하의 미니어처를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시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 충돌이 우리 태양계를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지금보다 3배 더 멀리 움직일 가능성이 50%나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후에도 지구상에 아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충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지만 우린 정말 늙어 있을 거예요.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의 충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인기 스타에 완전히 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명과 함께 하세요.